연산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워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좀 이해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일단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식과 표현식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계산을 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과정 자체, 이것을 이제 연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연산은 컴퓨터의 CPU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연산자에 의해서 피연산자들이 조합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연산 익스프레스 표현식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요 A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이 A 플러스 5 자체가 하나의 표현식이 되는데, 자, 앞에 있는 A와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5라고 하는 놈을 뭐라고 하느냐? 피연산자라고 해서 얘네들을 컴퓨터 용어에서는 오퍼랜드라고 합니다. 자, 밑에 써놨어요. 오퍼랜드. 그리고 이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냐? 자, 뭘 할 거다? 나는 덧셈을 할 거다. 이러한 더하기가 바로 연산자가 되고 이것을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퍼랜드와 오퍼레이터라고 표기를 해요. 피연산자는 오퍼랜드, 연산자는 오퍼레이터. 자, 마찬가지로 크기 비교를 하는 n은 23보다 크다. 그 다음 a는 n과 같다. 이러한 비교하는 것 역시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오퍼레이터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연산자의 종류에는 자, 대입 연산자가 있고요. 조건 연산자, 논리, 비트, 비교, 시프트, 산술, 증감. 자,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눈에 익은 거는 바로 이 산술 연산자죠. 그죠? 산술 연산 중에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해당하는 사칙 연산이 가장 눈에 익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얘네들 외에 이러한 증감 연산자라든가 비교 연산자라든가 또는 조건과 대입 연산자를 굉장히 많이 써요. 얘네들을, 그러니까 이 대입에 지금 빠졌는데 이거를 복합 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가지 연산자 합쳐진 거. 자, 연산자의 우선순위인데요. 자,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복합 대입 연산자와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가 가장 낮아요. 그리고 조건, 그리고 논리 연산자들과 비트 연산자들, 그리고 등가, 비교 연산자들이 있고요. 쉬프트, 덧셈 뺄셈 나누기 곱하기에 해당하는 사칙 연산, 그리고 캐스팅 연산, 또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와 같은 증감 연산, 그리고 부호, 가장 이제 높은 게 바로 증감 연산자가 돼요. 물론 얘네들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거는 뭐냐? 바로 괄호가 된다. 따라서 자,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외워야 되죠? 가 아니지. 그죠? 연산자 한두 개도 아니고 항상 얘기하듯이 외워야 될 것과 외워야 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 자, 얘는 안 외워도 돼요. 왜? 내가 먼저 계산하고 싶은 거는 뭘로 하면 되니까? 괄호 처리하면 되니까. 괄호는 최우선순위를 갖는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건 참고사항입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괄호 쳐버리면 돼요. 간단하게. 되셨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과, 자, 먼저 산술 연산자를 볼 겁니다. 자, 산술 연산자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얘네들은 다들 알고 있어요. 더하기 연산자는 이러한 피 연산자들의 값을 어떻게 한다? 더한다. 빼기는 뺀다. 곱하기는 곱한다. 나누기는 나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퍼센트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자, 이 퍼센트 연산자가 왜 필요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건데 바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누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7 나누기 3을 해. 그러면 얼마예요? 2.33333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편하게 간추려서 뭐라고 해요? 2와 3분의 1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시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컴퓨터는요, 얘네들을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두 개로 다시 나누어서 나누기를 썼을 때 7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자, 조금 전과 같이 대분수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분수에서 앞에 있는 놈만 취급을 해요. 뒤에 있는 애는 버려. 즉, 뭘 구하느냐? 얘는 몫을 구합니다. 일반적인 나누기 연산은 몫만 구해요. 소수점 버려요. 이거는 뭐하고도 연관이 있냐면 자료형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자료형,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인트 형태의 a를 7이라고 하고 인트 형태의 b를 3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a하고 b는 둘 다 어떤 형태예요? 인트니까 얘는 뭘 인식 안 한다? 소수점 인식을 안 하더라. 그쵸? 따라서 소수점을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인트 형태에서 예를 들어서 a 나누기 b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 자체가 인트예요. 그럼 결과도 뭐가 나와야 돼? 인트가 나와야 돼. 정수 형태가. 그러니까 소수점을 버려버리고 뭐만 나오니까 단순하게 2라는 값만 나오더라. 따라서 나누기는 기본적으로 뭐만 생각한다? 몫만 생각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되는 데이터가 생겨요. 이 손실되는 데이터는 바로 뭐야?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소수점이 되겠죠. 그죠? 분수 형태로 따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분자 부분이 바로 뭐가 되더라? 나머지가 되더라. 자,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더라? 연산자가 필요하는데, 그러한 연산자를 바로 퍼센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7%, 3 이렇게 하게 되면, 자, 2와 3분의 1 중에서 이때는 뭘 버리느냐? 몫 자체를 버려요. 몫을 버리고, 분 뭐라고 하는 건 어차피 지금 나누는 수죠. 그죠? 맞죠? 그럼 얘는 생각을 안 해. 뭐만 생각한다? 분자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이 나와요. 즉 얘는 나머지만 생각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요 내용이. 나누기를 하면 몫만 계산을 하고, 퍼센트를 하면 뭘 생각한다? 나머지만 생각한다. 그래서 아래쪽에 예제를 보면은, 자, 5 나누기 2를 했어요. 5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얘는 뭐야? 2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뭐만 가져온다? 몫인 2만 가져온다. 요렇게. 자, 5% 2를 했어요. 역시 2와 2분의 1이야. 이때는 뭘 버려라? 몫을 버리고 뭐만 생각한다? 분자만 생각한다. 따라서 결과는 1이 나옵니다. 자, 얘는 또 어디에다 이용을 하느냐? 이러한 나머지 연산자는요, 성별 판단할 때도 사용이 돼요. 주민등록번호에서 우리 생년월일 다음에 첫 숫자 있지? 그죠? 1 이면 뭐야? 남자. 2면 여자죠. 3이면 남자죠. 4면 여자죠. 5면 남자죠. 6이면 여자죠. 7이면 남자죠. 8이면 여자죠. 모르죠. 그죠? 우리는 다 요거죠. 요거 맞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는 1인데 3, 4도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대신에 1, 2인 경우에는 언제 쓰적 사람들? 20세기 사람들. 그죠? 3, 4는 21세기 미래의 사람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3과 4예요. 5, 6, 7, 8은 뭐냐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사람들이거나 귀화한 사람들인 경우에 5, 6, 7, 8을 받아요. 남녀가. 그럼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거 찾아낼 수 있겠지? 1, 3, 5, 7. 즉 홀수는 남자, 짝수는 여자.
따라서 로직을 짜면은 성별이라는 놈을 받아가지고 이 성별에 뭘 가지고, 이거 성별 숫자예요. 이 숫자를 얼마로 2라는 것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와 같으면 1과 같으면 남자란 얘기야. 2로 나눴으니까 1 아니면 0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로 구분할 수가 있다. 사람은 딱 두 가지로 구분되죠. 그죠?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줌마까지 있죠? 남자, 여자, 아줌마. 그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퍼센트라는 연산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또 뭘 따질 수 있냐면 차량, 뭐 오브제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단 말이야. 차량 오브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부제는 뭐예요? 이부제? 홀짝이잖아, 그지? 이게 2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2의 배수. 오브제는 5로 나눈 거예요. 5로 나누어 가지고 나누어 떨어지느냐, 아니면 나머지가 몇 개가 나올 수 있어? 얘는 4개가 나올 수가 있죠.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그럼 1하고 짝지어지는 게 누구예요? 또 6이죠. 2하고 짝지어지는 거 7이지. 8하고 짝지어지는 거 3하고 짝지어지는 게 8, 4하고 9. 그 다음에 5랑 0. 이걸 가지고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술 연산자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것은 바로 퍼센트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요거 사칙 연산 다 아니까. 그래서 요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됐죠? 자, 비트 연산자입니다. 자, 이 비트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피연산자의 각각의 비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산을 바로 비트 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요, 4가지의 연산자가 있어요. 자, A and B, 앰퍼샌드라고 해요. A, O와 B. 자, 이걸 파이프라고 합니다. A, 캐럿, B. 자, 요게 뭐냐면은 익스클루시브 오어라 그래요. 요 놈을. 그 다음에 틸드 A, 요걸 보수 연산이라 그래요. 자, 엔드 연산이에요. 얘는. 자, 엔드 연산, 앰퍼샌드. 요거 엔드인 건 다 알죠, 그죠? 인슈어. 자, 요것도 처음 본 사람들이 있대요. 파이프라는 거. 파이프는 뭐냐면 우리 키보드에 백스페이스가 있고요. 백스페이스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원표시 있죠. 그 원표시 옆에 보면은 짝대기 2개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Shift 1을 누르게 되면 짝대기가 나오는데 요게 파이프예요. 요게 바로 오화 연산이에요. 얘는 무슨 연산? 오화 연산. 그 다음에 꽃갈 있죠, 꽃갈. 자, 요 꽃갈, 이거 용어는 캐럿이라고 얘기합니다. Shift 6이죠. 자, 얘는 뭐냐면 익스클루시브 오화, 배타적 논리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게 논리곱, 요게 논리합, 요게 배타적 논리합. 그 다음 틸드는 무조건 반대. 자, not 연산이에요. not, 부정의 연산, 반대의 연산.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은 써놨어요. 자, 엔드 연산은 2개의 비트 모두 1일 때에만 1이다. 나머지는 0이 된다. 오화 연산은 2비트 모두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1이다. 자, 모두 0일 때만 0이에요. 그 다음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2개의 비트를 비교해서 그 2개의 비트가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이에요. 그 다음 틸드는 그냥 무조건 까꾸로 하면 돼요. 1은 0으로 바꾸고 0은 1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보수연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뭔지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일단 비트라는 말 첫 번째 요게 물음표, 그 다음에 이 모두라는 의미하고 모두라는 의미의 엔드 오화가 비슷해 보여요. 그죠? 거기다가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더 헷갈려요. 자, 이거를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장으로 보면은요, 얘가 나오는데,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몇 진수?
이거 이진 표기법이에요. 자, 비트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진 비트를 표시하는 겁니다. 즉, 지금 몇 개의 비트가 있나요? 몇 개의 비트? 8개의 비트. 그러니까 몇 바이트 기준으로 준 거야? 1바이트 기준으로 놓은 거예요. 1바이트는 몇 비트니까? 8비트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기본 정수형은 32비트로 표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24개의 0이 앞에 있다는 가정을 그냥 하는 거예요. 9비트 빼고.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이진수로 2개의 수를 표현을 합니다. 이진수 표현을 해요. 이래 놓고 나서 비트 연산을 하는데, 자, 2개의 비트를 보자. 지금 요게 AND 연산이죠. 그죠? 자, 위에 있는 건 0이고 아래에 있는 거 1이에요. 달라요. 그죠? 그러면 0이에요. 2개 달라요. 그럼 0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둘 다 1이어야지만 되는데 얘는 하나라도 0이 있으면 무조건 0이 나와. 자, 여기 보니까 1, 1이죠. 오, 1이에요. 0, 0이죠. 그냥 0이에요. 1, 0이죠. 0이 있죠. 0이에요. 1, 1이지. 1이에요. 자, 0, 1이에요. 0이 있으니까 무조건 0이에요. 자, 헷갈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불리언 연산을 생각을 하세요. 불리언. 자, 이진수니까 이진수는 2개밖에 없죠. 뭐 아니면 뭐 0 아니면 1 2개밖에 없죠. 자, 그러면 불리언 연산으로 비교를 하면은 0은 무엇이고 0은 폴스죠. 1은 true죠. 그죠? AND는 뭐냐면 어떤 2가지가 있어요. 이 2가지 중에서 다 해야지만, 다 참이어야지만 참인 거야. 이게 AND예요. OR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에요. 이게 OR 연산이에요. 자, 둘 다 참이었을 때 참인 거는 AND, 아무거나 참이면은 OR입니다. 그래서 OR 연산을 보게 되면은 0, 1이야. 자, 1이 하나라도 있죠? 그러면 그냥 1이에요. 1, 0이야. 1이 있죠? 그냥 1이에요. 0, 1이죠? 1이 있지? 1이에요. 1, 1은 당연히 1이에요. 0, 0일 때 그냥 0이 돼요. 나머지 앞에 보면은 다 어때요? 1이 하나라도 다 있지? 그럼 그냥 1이야. 즉, AND는 자,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라 그랬습니다. 모든 조건 만족. OR는 그 중에 하나만 만족이에요. 모든 조건 만족, 하나만 만족. 다시 모든 조건 만족, 하나만 만족. 이건 비트 연산이기 때문에 원래적으로 비트만 따져요. 그래서 true일 때만 true가 되는 게 AND, false일 때만 false가 되는 게 OR. 자,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할 일을 다 하면 AND, 할 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했어. 그래도 난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게 OR. 자신한테 엄격한 게 AND, 그렇지 못한 건 OR. 됐죠? 자, exclusive OR을 볼게요. 자, 0하고 1. 자, 2개 비트 비교하니까 어때? 다르죠? 다르죠? 다르면 1이에요. 2개 비트 비교해요. 다르죠? 다르면 1이에요. 2개 비트 비교하니까 다르죠? 다르니까 1이에요. 자, 1하고 1. 2개 비트 비교하니까 뭐야? 같죠? 같으면 0. 0하고 0. 2개 비트 같죠? 같으면 0. 자, 1하고 0하고 2개 비트 다르죠? 1. 1하고 1하고 2개 비트 같죠? 0. 0하고 1하고 2개 비트 다르죠? 1. 어려워. 어려워요? 자, 이건 남녀 관계로 따지겠습니다. 0을 여자라고 하고 1을 남자라고 할게요. 자, 남자. 자, 여자랑 남자랑 만났어요? 좋아요. 안 좋아? 좋아요. 남자랑 여자랑 만났어요? 좋아요. 여자랑 남자랑 만났어요? 좋아요. 남자랑 남자랑 만났어요? 안 좋아요. 오케이? 자, 여자랑 여자랑 만났어요? 별로 안 좋아요. 자, 남자랑 여자랑 만났어요? 좋아요. 남자랑 남자랑 만났어요? 안 좋아요.
자, 남자 여자 만났어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같으면 뭐라고? 같으면 0, 다르면 1. 이게 익스클루시브어입니다. 다른 말로는 배타적 논리 합의라고도 얘기해요. 되게 어려운 용어인데. 자, 이 tilde는 되게 쉬워요. not이에요. not 부정입니다. 거꾸로 하면 돼요. 0은 1로 바꾸고요. 1은 0으로 바꾸고 0, 1로 바꾸고 1, 0으로 바꾸고 0, 1로 바꾸고 1, 0으로 바꾸고 1, 0으로 바꾸고 0, 1로 바꾸고. 자, 얘는 이제 단항연산이라 그래요. 단항연산. 그래서 유너리라 그래요. 어너리, 유너리, 어너리. 요거는 바이너리죠. 2.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비트 연산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계산하고 있어? 물론 이제 공부할 때는 해야겠지만 컴퓨터한테 시킨단 말이야. 아까처럼 십진수가 있는데 그러한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걔네들을 비트 연산을 시켜요. 그랬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얘네들을 다시 어떻게 십진수로 바꾸면은 전혀 이상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쵸? 이건 이제 논리 알고리즘을 짤 때 사용을 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뭘로? 십진수로 바꾼 다음에 이 십진수에 대해서 엔드 연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프트 연산자입니다. 아, 얘도 쉽지가 않아요. 시프트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얘는 이동연산자예요. 이동연산자다. 자, 이 시프트 연산자는 부등호 2개 또는 3개로 표현을 하는데, 시프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비트를 바꿔요. 자리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 A 부등호 B라고 했어요. 자, 이 부등호의 방향을 보세요. 부등호의 방향 화살표하고 비슷하죠, 그죠? 자, 얘는 A를 오른쪽으로 B만큼 이동해라 이런 얘기야. B만큼 자리 이동을 해라. 그래서 자, A의 각각의 비트를 오른쪽으로 B번 이동해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최상위 비트라고 하는 거는 제일 왼쪽에 있는 비트 얘기예요. 자, 요 비트는 시프트 전에 최상위 비트, 즉 움직이기 전에 가장 앞에 있던 놈을 그대로 채워 넣는다. 그래서 요 놈을 산술적인 시프트라고 얘기합니다. 산술적인 시프트다. 뭐라고요? 산술적인 시프트다. 자, 이거는 곱하기 2의 효과가 납니다. 자, 얘랑 이제 비교해야 될 게 오른쪽, 왼쪽 시프트예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A의 각각의 비트를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최하위 비트에 빈자리가 생기면 그건 0으로 채워버려요. 그래서 얘를 산술적 왼쪽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나누기 2의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2로 계속 나누는 효과가 생겨.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자, A의 부등호가 3개짜리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로지컬 시프트라고 얘기해요. 논리적인 이동인데, 동일하게 A의 각각의 비트를 위의 것과 똑같이 오른쪽으로 B번 이동합니다. 그런데 최상위 비트의 빈자리는 무조건 0으로 채워요. 무조건 0으로 채우기 때문에 부호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얘는. 자,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8비트 기준으로 하면, 자, 여기 맨 앞에 있는 놈은 뭐라 그랬죠? 부호 비트라고 얘기했어요.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예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산술적으로 움직일 때는 여기 있던 부호를 그대로 갖다 쓴단 말이야.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동을 해버리게 되면요, 부호를 다 날려버려요. 절대값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절대값. 요러면 쉽겠다. 요렇게 돼요. 부호가 없어져요. 0으로 채워버리기 때문에. 자, 예를 보자고요. 자, 둘 다 간단하게 바이트 단위로 했습니다.
자, 바이트 A는 5라고 되어 있어요. 즉 5를 어디에다가 A에다가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5라는 놈을 이진수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이진수로 바꾸면은 5는 얼마? 4 더하기 1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자, 4는 2의 몇 제곱? 제곱이죠? 더하기 1이에요. 자, 2의 제곱이니까 공이 몇 개? 2개. 그러면 100이 되겠죠? 더하기 1 하니까 얼마? 1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배치를 했어요. 101 맞아요? 바이트니까 몇 칸? 8칸이죠? 쓰는 거는 나머지 앞에 빈 칸은 0으로 다 채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진수 완성이에요. 자, 바이트 B를 바이트로 캐스팅을 하는데, 자, A에 뭐라고 되어 있어? 왼쪽으로 몇 칸 가라? 2칸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 얘기야. A를 왼쪽으로 2칸 이동해라.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가요. 끝에서부터 요렇게 이동을 해. 끝에서부터 한 칸 이동을 했어요. 이동하고 얘 어떻게 돼? 나갔어요. 나가면 없어지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그럼 요 자리는 빈자리가 됐죠? 이 자리를 0으로 채워요. 집어넣었어. 그러면 101이 졸지에 얼마가 됐어? 1010이 됐죠? 10101에 그러면 얘를 보니까는 1010은 1000 더하기 얼마? 10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그럼 1000은 얼마? 2의 몇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10은 2의 1제곱이죠. 공이 하나니까. 맞아요? 자, 2의 세제곱은 얼마? 8. 그지? 2의 1제곱은 얼마? 2. 따라서 얼마? 10. 원래 처음 값 얼마? 5. 5가 얼마가 됐어요? 10으로 됐어. 곱하기 얼마 된 거야? 2가 된 거예요. 한 번 움직였죠? 다시 한 번 더 움직여야 돼. 왜? 왼쪽으로 얼마큼 가라 했으니까 2칸씩 가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한 칸씩 더 움직여줍니다. 움직여주니까 자, 얘는 어디로 가고? 나가버리고, 자, 앞에 000 한 다음에 1이 한 칸 밀려났으니까 10100이 됐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이 돼? 10000 더하기 100 맞습니까? 자, 10000은 2의 몇 제곱? 4제곱. 그 다음 100은 2의 제곱이 돼요. 자, 2의 4제곱은 얼마? 16. 2의 제곱은 얼마? 4.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 20. 자, 이전에 얼마였죠? 10이었죠? 그죠? 10이었지.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어요. 따라서 20이 나온다는 얘기야. 즉 원래 값에서 곱하기 2를 몇 번 한 거야? 2번 한 거죠. 즉 이 쉬프트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요, 얼만큼? 2의 요 지수만큼, 제곱만큼 이동을 한 값과 동일합니다. 더한 값, 그 곱한 값이죠. 이렇게 2의 제곱하면 얼마? 4 곱하기 5 하니까 20. 이게 컴퓨터가 계산하는 곱하기 방식이에요. 얘가. 자, 사칙 연산에서 원래 우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죠.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곱셈이나 나눗셈이라는 거는 없어요. 연산 자체에. 덧셈을 여러 번 하는 게 곱셈이 맞아요? 덧셈을 여러 번 하면 곱셈 되는 거 맞아요? 그 방식을 그대로 쓴단 말이야. 컴퓨터는 그 방식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비트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표현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를 만들어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맨 끝에 걸 보자고요. 이번엔 이걸 봐야지. 세 번째 거. 이번에 A가 20이에요. A가 20이고요. 자, A를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몇 칸 보내라? 2칸 보내라. 자, 이제 확 계산 공식은 나왔어. 계산 공식은 뭐예요? 20 나누기 2의 제곱이란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나눈다 그랬으니까. 그쵸? 얼만큼? 2의 요 비트수의 제곱만큼. 그지? 그러니까 얼마? 5가 나와요. 그 이유는 바로
20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자 10100이란 말이야.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오른쪽으로 슉슉슉슉슉 이동을 시켰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빈자리가 나오죠? 이 빈자리는 뭘로 채우냐? 처음에 있던 이 0하고 동일하게 채워줍니다. 얘하고 똑같이 그대로 내려가요. 첫 번째 거는 그대로 채워주고 옆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요 과정에서 1010이니까 얼마? 8 더하기 2 하니까 10이 되는 거죠. 다시 이동을 해요. 자, 이 처음에 0 값은 얼마? 그대로 내려와주고 0 채워주고 그 다음에 샥샥샥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101이 돼요. 4 더하기 1 하니까 얼마? 5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의미가 어렵지, 그죠? 자, 그럼 논리적인 걸 보자. 자, 논리적인 걸 보시면은요. 자, 20입니다. 20을 논리적 시프트로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논리적 시프트로. 그랬을 때 얘는 뭘로 한다? 밑으로 떨어지는 부호가 없고요. 그냥 이 부호 그대로 갑니다. 이 부호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양수였죠. 양수값 그대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어떻게 이동은 그대로 똑같이 두 칸 이동해요. 따라서 그냥 5가 돼.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0이다. 마이너스가 붙어버린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1이 돼요. 1. 맨 앞이. 얘가 1이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이럴 때 원래대로 한다면 그냥 시프트 부호를 갖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가야 돼. 1이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논리 연산에서는 얘가 1이라 하더라도 이건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버려? 그냥 0으로 채워버려요. 그 앞을. 그러니까 졸지에 뭘로 바뀌어? 부호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절대 표현값이라고 한다. 절대값. 자, 아래쪽에 보자고요. 자, 0xf8이에요. 0xf8 몇 진수? 16진수. 16진수의 0xf8은요 10진수로 하면은 마이너스 8입니다. 음수 8이에요. 자, 이 값을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몇 칸? 두 칸 쉬프트 시키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8에 대한 거를 쭉 가면은 여기서부터 원래는 1, 1, 1, 1, 1, 1, 1, 1.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1을 더하면 더하기 1하면 끝에가 0이 되겠죠, 그죠? 맞아요. 또 0, 0,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가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표현을 해나간단 말이야. 음수에서는. 이거 음수예요. 얘는 자, 이때 1, 1, 1, 1, 1, 0, 0, 0 요렇게 되어 있는 놈을 그대로 한 칸씩 이동을 시켜버리되 지금 0 하나가 날아가는 거죠. 얘는 앞에 있는 놈은 그대로 내려줍니다. 이거는 뭐니까? 산술적이니까 한 번 더 해도 얘는 그대로 내려가요. 부호는 계속 따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호는 그대로 두고 뭐만 한다? 나누기만 한다. 근데 논리적으로 가면 어떻게 한다? 논리적으로 가면 부호를 무시한다. 무시하고 무조건 뭘로 한다? 0으로 채우니까 양수화가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자리 이동을 하는 거니까 요렇게 4명이 있잖아, 그지? 4명이 있죠, 앞에서부터. 그럼 몇 비트? 4비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 이동하고도 동일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자, 산술적 오른쪽 시프트를 하게 되면 하나의 비트마다 1비트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2로 나누기 하는 결과다. 나누기 2가 된다. 산술적 왼쪽 시프트를 하게 되면은 1비트 움직일 때마다 2로 곱하는 결과가 된다. 대신에 음수의 경우, 자, 음수의 경우는 최상위 비트가 0인 양수가 되는 오버플로우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음수인 경우에는 오버플로우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상위가 1이잖아, 그죠? 1, 1, 1, 1 이렇게 되잖아. 맞아요? 예. 근데 얘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1, 0이 돼버렸어. 1, 0, 1, 1, 1, 1, 1, 1이에요. 얘를
왼쪽으로 강제적으로 산술 시프트를 시켜버리게 되면 졸지에 어떻게 돼? 앞에 자리가 0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표현 방식은 음수인데 앞에 있는 1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못 가겠지, 그지? 그래서 값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논리적 오른쪽 시프트의 경우에는 자, 최상위 비트에 항상 뭘 만들어줘라? 0을 집어넣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이트 쇼트 캐릭터 타입의 시프트 연산을 할 때는 전부 다 뭘로 바뀐다? 인트 타입으로 바뀝니다. 인트 타입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몇 비트로 치환한다는 얘기야? 얘는 자동으로 32비트로 치환을 해요. 자동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비교연산자예요. 비교연산자는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호와 등호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자, 하나부터, 자, 요거는 작다, 크다, 그리고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6개 끝. 쉽죠?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즉 다르다. 자, 얘가 작다예요. 왜 얘가 작아야 돼요? 제 수업을 듣는 또는 이 과정을 할 때마다 물어보는 건데 왜 얘가 꼭 작아야 되는가? 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없어. 얘가 작으면 안 돼요? 이상하죠, 그죠? 듣고 보니까. 자, 왜 그러냐면 항상 피연산자의 경우에 왼쪽에 있는 애가 주인공이에요. 언제나 왼쪽이 주어가 되고 왼쪽이 주인공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보자고요. 자, 의미 A는 1이라고 되어 있어요. A는 1이랑 같다가 아니에요. A는 1이랑 같다가 아니라 오른쪽에 1이라는 놈을 왼쪽에 A에다가 대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집어넣어줘라. 지난 시간에 그래서 변수의 개념을 할 때 저장한다 라고 계속 얘기했죠. 1을 저장하고 2를 저장하고 가져와서 더하고 다시 저장하고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 등호 하나는 대입의 의미를 가진다. 대입을 할 때 역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입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왼쪽이 항상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비교를 할 때도 왼쪽에 있는 애가 주인공이다. 따라서 A는 B보다 작다. 맞죠? A는 B보다 크다. 맞죠?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서 또 틀리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I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뭐야? 같거나 작다가 되잖아, 그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같거나 작다라는 말 안 쓰죠. 그죠? 작거나 같다 당연히 아닙니다. 똑같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같거나 크다 아니에요. 크거나 같다.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비교를 할 때는 등호 2개짜리를 씁니다. 요게 비교예요. 그 다음에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아니다는 이렇게 쓰죠, 그죠? 키보드 상에 요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비슷한 거 찾다 보니까 느낌표가 있네. 그래서 느낌표와 이코를 같이 결합을 시켜서 표현하는데 이것은 무조건 다르다, 같지 않다라는 표정이 됩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에서 결과값은 무조건 불리언 형태로 나오게 돼요. 결과값은 무조건 불리언 형태. 다시 말해서 둘 중에 하나. 뭐 아니면 뭐? true 아니면 false. true 아니면 false. 참 아니면
거짓에 해당하는 값만 나오게 된다. 이게 비교연산입니다. 6가지의 비교연산의 결과는 반드시 논리형으로 나온다. 반드시 논리형으로 나온다. 반드시 참거짓의 명제 형태를 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작다 크다 외에 또 다른 용어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작다는 무슨 말이야? 미만이란 뜻이죠. 크다는 초과란 뜻이죠. 작거나 같다는 이하라는 의미죠. 그죠? 크거나 같다는 이상이라는 말이죠. 그쵸? 이거 다 알고 있죠?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 며칠이죠? 네, 그러면 4월 10일 이후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의미는 뭘까요? 4월 10일 이후 며칠부터? 네, 10일부터입니다. 오늘부터예요. 날짜의 개념에서는 이후라는 말은 초과의 의미가 아니라 포함의 이상의 의미가 돼요. 이전의 의미는 10일 이전에, 그럼 전날, 미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비교연산자 중요하다? 무진장 중요하다. 무진장 중요하다예요. 자,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몇 가지? 6가지의 비교연산자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논리연산자를 볼게요. 자, 이 논리연산자는 아까 비트연산자를 잠깐 봤습니다. 자, 비트연산자에 and, or와 exclusive나 tilde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얘네들하고 아주 유사해요. 아주 유사해요. 자, 일단 A라는 놈이 있는데, 자, 이 A라는 놈을 not A로 이렇게 썼어. 자, 느낌표가 들어가면 요 놈은 not이에요. not은 무조건 부정입니다. 자, 얘도 비교에 의한 거기 때문에 true 아니면 false야. 그쵸? 그러니까 서로 뒤바뀌게 되죠. 반전이 된다. 자, A가 true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not A라고 하면 true가 not이야. not true가 되는 거죠. not true는 뭐가 돼? false가 돼요. 자, 예를 들어보자. 3은 5보다 작다. 3은 5보다 작다. 맞죠? 그럼 요 안에서의 결과는 뭐예요? true가 돼요. 근데 이 전체 결과를 어떻게 했어? 부정해버렸지. 그쵸?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not true가 돼버려서 결과는 false가 돼요. 당연하죠? 자, false 반대로 not A 하게 되면 true가 되는 거죠? 3은 5보다 크다. 3은 5보다 크다. 거짓말이지. false잖아. not false 하니까 뭐가 돼요? true가 됩니다. 자, A랑 B가 있어요. A랑 B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A 캐럿 B라고 되어 있네. A 캐럿 B 이걸 뭐라고 한다? exclusive OR라고 했습니다. 자, exclusive OR는 같으면 뭘로? 같으면 0. 그죠? 다르면 1이라 그랬어요. 아까 남녀관계 생각하라 그랬죠. 그죠? 다르면 좋아. 그지? 오케이, true. 됐습니까? 그래서 A가 true예요. B도 true예요. 같지? 그지? 같죠? true는 1이잖아. 1이잖아. 같잖아. 아, 싫어요. 그죠? true예요. 1이죠. false 0이에요. 다르네. 좋아요. false예요. true예요. 0이고 1이야. 좋아요. true죠? 맞아요. false죠? false죠? 같지? 같죠? 싫어요. 여기도 x로 해야겠지? 여기 된다는 얘기예요. x는 false, 동그라미는 true입니다. 그래서 비교연산자를 같이 써가지고 논리값을 보면은, 자, 3에서 5, 3은 5보다 작다. true예요, false예요? true입니다. true. 자, 1은 1과 같다. true예요. 자, true하고 같네. 그러니까 결과 뭐가 나와? false가 나와요.
3은 5보다 작아요. true죠. 1은 2하고 같지 않죠. false죠. 자, 두 개가 다르네. 그래서 true가 나와요. 자, true죠. 맞아요? 아니네. 3은 5보다 크다. false죠. 1은 1과 같다. true죠. 두 개가 다르죠. 그러니까 좋아요. true가 나와요. 3은 5보다 크다. false죠. 1은 2하고 같다. false지. false 같지. 싫어요. false가 나와요. 자, 이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하고 그냥 맞춰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논리 연산자, 우리 exclusive or 했으니까 이제 and하고 or도 보자. 자, A하고 B하고 상황이에요. 이제 A도 true고 B도 true예요. 지금 논리 연산에서는 or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파이프 두 개로 표시합니다. 비트 연산은 뭐로 표시했어요? 파이프 하나로 표시했어요. 한 가지만 보는 거니까. 근데 논리 연산은 논리식이 두 개 이상 있어야 돼. P 연산자가 4개 이상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3개 이상, 최소한 3개 이상. 그러니까는 요거 비교하고 요거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프가 두 개예요. 파이프. 자, 3은 5보다 작다. 맞아요? true. 1은 1과 같다. 맞아요? true. 얘가 true이거나 얘가 true면 그냥 무조건 true. 둘 중에 하나만 true가 되면, 자, A가 true, B가 false인 경우에요. 그럴 때도 true가 돼. 얘 3은 5보다 작아요. true. 1은 2하고 같아요? false. 둘 중에 하나 true 나왔죠? 그냥 true.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true가 딱 정해지면 뒤는 보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true라고 해버려. 당연하잖아, 그죠? 자, 앞에 게 false고 뒤에 게 true입니다. 앞에 게 false, 뒤에 게 true. 결과는 true가 나와요. 3은 5보다 크다. false죠? 1은 1보다 같다. true죠? 자, 앞에 건 거짓이지만 뒤에 게 true죠? 그래서 true가 나와요. 자, 앞뒤 다 false인 경우 3은 5보다 크다? false. 1은 2하고 같다? false. 그렇기 때문에 false. 5화는요 얘만 false입니다. 어때? 아까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하면은 나한테 굉장히 관대한 것이다. 그죠? 오늘 할 일이 4가지가 있었는데 그 4가지 중에 하나만 한 거야. 하나만 했어요. 할 일이 4가지인데 나 하나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야. 나머지는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죠? 자, and를 봅시다. and는요 전부 다 해야지만 되는 거야. 그래서 true가 나옵니다. 3은 5보다 작다. true. 1은 1과 같다. true. 둘 다 true니까 true. 자, A가 true고 B가 false인 경우에요. 이때 false 나옵니다. 3은 5보다 작다. true죠. 1은 2하고 같다. false죠. 두 개 할 일이 있었는데 하나 했어. 근데 하나를 못했어. 오늘 내가 이거 왜 못했을까? 오늘 할 일 안 한 거야. false 돼요. 앞에 게 false, 뒤에 게 true입니다. 3은 5보다 크다. false죠. 1은 1과 같다. true죠. 결과 안 했어. 누구를? 앞에 해야 될 일을 안 했어. false예요. 안 한 거야. false. 당연히 false겠죠. 그죠?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안 한 거야. 무조건 false예요. 자, and 연산은요. and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 ampersand 두 개를 썼을 경우에는 자신한테 굉장히 엄격한 겁니다. 오늘 할 일 있으면 무조건 그걸 해야 되는 경우야. 그래야지만 제대로 한 거예요. 자, 비트 연산은 연산자 몇 개? 한 개를 쓴다. 자, 논리 비교를 통해서 다시 논리 연산을 할 경우에는 몇 개? 두 개를 쓴다. 자, 하나와 두 개의 차이점, 단순 비트 연산인지 아니면 비교식에 의한, 비교 연산에 의한 논리 연산인지,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와 그리고 증감 연산자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헷갈려 하는데,
자, 일반 대입 연산자는 A는 B 이렇게 돼 있는 게 일반 대입 연산자, B에 있는 것을 이렇게 왼쪽에 대입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복합 대입 연산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A 플러스 A 이퀄 B, A 마이너스 이퀄 B, A 곱하기 이퀄 B, A 나누기 이퀄 B, A 퍼센트 이퀄 B, A 엔드 이퀄 B, A 캐럿 이퀄 B, A 파이프 이퀄 B, A 시프트 이퀄 B, A 시프트 이퀄 B, A 시프트 이퀄 B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앞에 뭔가가 있고 그 뒤에는 전부 다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즉 연산자가 두 개가 이렇게 묶여 있는 형태를 뭐라고 한다? 복합으로 되어 있다. 컴플렉스 형태다. 그래서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A 플러스 B 라고 하면은 뭔가가 나오겠죠. 그죠? 그쵸? 자, 여기에서 A 플러스 이퀄 B예요. A 플러스 이퀄 B, 요 의미는 뭐냐면 A는 A 플러스 B를 줄임말입니다. A는 A 플러스 B를 줄임말이 A 플러스 이퀄 B가 돼요. 즉 A의 값을 가져와서 B랑 더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어디에다 저장해라? A에다가 저장해라 이런 뜻이에요. 의미가. 그런데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죠? 치기가 싫어, 힘들어. 그래서 줄여 쓴 거예요. 요렇게 쓰려면은 타이핑 몇 번 해야 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해야 되죠? 그죠? 요렇게 하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타만 치면 되죠? 무려 1타가 줄어듭니다. 맞습니까? 프로그래머들은요, 개발자들은요, 한 타라도 덜 치기 위한 노력을 무진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어마어마한 라인을 치기 때문에 한 타라도 덜 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생각을 해냈더라. 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놈들을, 요 내용을 요렇게 이동을 시켜서 겹치면 돼요. 그럼 요 모양이 나와. 이항 정리하는 식으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A 곱하기 이퀄 B예요. 얘는 무슨 의미일까? A는 A 곱하기 B의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A의 값을 가져와서 B랑 곱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다시 어디에다 집어넣어라? A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럼 B의 값은 변할까 안 변할까? B의 값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B의 값은 안 변합니다. A의 값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A 값은 새로운 값으로 바뀌는 거죠. 하지만 B의 값은 그냥 갖다 쓰기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란 얘기예요. 자, 이런 의미 알겠죠? 이제 앞에 붙은 의미 이제 대충 다 알겠죠? 자, 이런 거는 A 시프트 이퀄 B, 얘는 무슨 의미야? A는 A 시프트 B라는 의미죠. 그죠? A를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얼만큼? B만큼 이동을 한 결과값을 다시 어디에다가? A에다가 대입해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증감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이 증감연산자는 단위값에 대한 연산이다. 자, 이 단위라는 말은 1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연산자가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가요. 더하기 빼기 빼기. 더하기 빼기 빼기. 그럼 이건 뭐냐면 일식 증가해라. 빼기 빼기는 일식 감소해라. 무조건 일식 증가 일식 감소. 일식 증가 일식 감소. 자, 곱하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단 말이야. 없어요? 왜? 일식 곱해봐야 그냥 지놈이잖아. 그죠? 나누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휠로 나누면 그냥 그놈이잖아. 그죠? 얘네들은 없어요. 오로지 뭐만 덧셈과 뺄셈에만 존재한다.
이 덧셈과 뺄셈이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쵸? 어디에 붙은 경우? 뒤에 붙은 경우와 앞에 붙은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뒤에 붙은 경우 요거를 포스트픽스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붙은 경우 이걸 프리픽스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먼저 쓰고 나중에 더하느냐 아니면 먼저 더하고 나중에 사용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뒤에 붙으면 A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A를 더해줘요. 앞에 붙으면 먼저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해. 먼저 그리고 나중에 연산을 해요. 나중에 대입을 해. 되게 쉬운데 되게 헷갈려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A가 1입니다. B는 2예요. A는 1이고 B는 2예요. A는 1이고 B는 2예요. 자, A 플러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A를 B에다가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B는? 자, A 플러스 했어요. A 얼마일까? 2가 되겠죠. 1 더했으니까. 자, 2를 B에다 더했어요. 대입했어. 얼마가 될까? B는? 그냥 2가 되겠죠. 그쵸? 맞아요. 이거는 먼저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야. 이거 뒤에 말고 앞에다 해도 이렇게 돼요. 얘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 요런 경우가 문제가 생겨요. A는 1이에요. B는 2예요. B는 A 플러스 했어요. B는 A 플러스 했어요. 자, 그러면 A는 얼마가 될까요? A 얼마? A 플러스 뭐예요? 하나 더 하는 거잖아. A 1이었잖아. 얼마 돼? 2가 돼요. B는 얼마 될까요? B는 1이 돼요. 자, 보세요. B는 플러스 A예요. A는 얼마가 될까요? 2가 돼요. B는 얼마가 될까요? 2가 돼요. 달라요. 다릅니다. 자, 이걸 풀어드릴게요. B는 A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두 줄로 제가 풀어쓰게 되면은 B는 A가 되고 A 플러스 이퀄 1이 돼요. 즉 먼저 뭘 한다? A를 B에 대입을 한다. 그리고 나서 A를 1 더하는 거니까 A 플러스 이퀄 1 하면 A는 A 플러스 1이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1이 되는 거고 A는 2가 돼요. 플러스 A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먼저 되냐면 A 플러스 이퀄 1이 먼저 돼요. 그 다음에 B에다가 A를 대입해요. A 얼마 됐어? 2가 됐죠. 2를 B에다 대입했어. 얼마 됐어? B 2가 돼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렇게 쪼개면 돼요. 쪼개서 만약에 앞에 대입해야 될 뭔가가 있다면 먼저 대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얘를 증가시키면 돼. 먼저 대입을 해주세요. 나중에 빼주면 돼. 이런 경우는 먼저 더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대입해주세요. 먼저 빼주세요. 나중에 대입하세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합니다. 역시 중요해요. 이 개념을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 대입연산자의 복합 대입연산자를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그죠? 그죠? 순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요거예요. 증감연산의 순서에서
자, 인트 A는 4고 B는 4예요. 자, A는 이제 만들어 놓고 B는 4예요. A는 B++ 했어. B++. 그러면 먼저 뭐 한다는 얘기야? A는 B를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자, A는 B 하니까 B의 값을 A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돼요? 4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B++를 하니까 B는 B 플러스 1 한단 말이야. 따라서 B는 얼마가 돼요? 5가 되는 거야. 요게 뒤에 있는 후치 연산의 경우에요. 근데 앞에 붙는 전치 연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A는 플러스 플러스 B라고 돼 있죠? 자, 이때는 B는 B 플러스 1을 먼저 해. 따라서 B는 얼마예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B를 해요. 따라서 A도 얼마? 5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달라요. 다르죠? 자, 요렇게 됩니다. 중요하다. 네, 이거 중요합니다. 왜? 두 줄을 한 줄로 요약한 기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그래서 앞에 있는 놈을 먼저 대입을 하느냐 아니면 먼저 더하고 대입을 하느냐,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조건 연산자. 자, 이것도 이제 연산자인데요. 자, 요 놈은요 조건에 따라서 분기를 합니다. 자, 3개의 피연산자로 되어 있어. 오퍼랜드 1, 오퍼랜드 2, 오퍼랜드 3. 그래서 이걸 터너리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비교식이 들어가요. 여기에는 OPR1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피연산자에는 비교식이 들어갑니다. 즉, 이 비교식의 결과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느냐? true 아니면은 false의 무슨 형태로? 논리형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true가 나왔어. true가 나오면요 요쪽으로 넘어가요. 요쪽으로 넘어가고 끝내. false가 나오면요 요로 넘어가요. 그리고 끝내요. 그래서 자, 물음표가 나오는데 처음에 나온 연산이 참이니? 참이면 오퍼랜드 2를 실행해라. 거짓이니? 그러면 오퍼랜드 3을 실행해라.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사막연산, 조건연산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물음표 콜론. 자, 여기 보자. x는 5가 있습니다. y는 3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s에다가 물어보기를 대입하는 거죠. s에다가 최종적으로. 자, 연산은 오른쪽부터 해야겠죠. 자, 무슨 의미야? x는 얼마? x 얼마? 5. y 얼마? 3. 자, 이 두 개 비교해요. 참인가요? 참이야? 그러면 그 옆으로 가. 1. 끝. 얘 연산 결과는 뭐냐면 1이 나오면서 s에 얼마가 대입돼요? s에는 1이 대입돼요. 만약에 부호를 바꿔,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5는 3보다 작니? 물어보겠죠. 그죠? 그럼 이건 뭐야? 거짓이죠. 그럼 어디로 가냐? 콜론 뒤에 있는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야. 이렇게. 요거 무시해버려. 중간 거를 건너뜁니다. 따라서 s에는 뭐가 대입돼요? 마이너스 1이 대입됩니다. 됐습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삼항연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삼항연산, 유일한 삼항연산이면서 조건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산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